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불법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을 앞둔 어제 트럼프 지지층이 법원 주변에 모여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마이애미 경찰은 5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주변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보다 0.9%포인트 하락했고 11개월 연속 둔화세입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내일 정례 회의를 통해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 62%가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은퇴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89세라는 고령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소수의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대부분의 한인들은 대학 입시에서만큼은 이 적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주택 소유주들 50%가 소득의 30% 이상을 모기지 페이먼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모기지 부담이 큰 수치입니다. LA 베링턴 플라자 아파트 건물주가 건물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퇴거 통보를 한 가운데 세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500 그랜트를 제공해 학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교육 직업 트레이닝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오는 7월 15일 토요일 LA 한인타운에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급변하는 대학 입시에서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하는 노하우를 소개하게 하고 또 졸업 후 미국 사회에서 성공 방법도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논의하게 됩니다. NBA 덴버 너겟이 우승 축제를 벌이던 도심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9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중태이며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몬타나주의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화석 연료 사용이 젊은 세대 미래를 빼앗고 있다며 주정부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무부가 안보상 우려, 인권 침해 관련성을 이유로 중국 기업 모두 43개 기업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이 남북전쟁 때만큼이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고 특히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한다면 위스키 같은 증류주 소비량이 60%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정부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교수직을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NBA 파이널 5차전에서 덴버가 마이애미를 94대 89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창단 후 처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니콜라 요키치 선수가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2개의 홈런을 터뜨리면서 팀의 9대6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0호 홈런을 기록한 오타니 선수는 홈런 단독 선두로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1.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 한때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In other situations like when the former president appeared in Manhattan, but I want to try and see if I can show you how much more of this area police have now closed off as they
investigate this suspicious package, something that they found suspicious. But here's what they've done here, Wolf. They have 마이애미 일부 지역이 폐쇄됐습니다. 마이애미 경찰이 극도의 신경을 보이면서 도로를 곳곳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법원 앞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CNN 연결해 봤는데요. 잠시 좀 더 들어볼까요? They're sort of investigating this suspicious package. Hopefully they'll clear that up. It's been peaceful out here. There's been no problems. This is the first time we're seeing any kind of law enforcement 지금 각 activity. 방송국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인데요. 일단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인터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hat once they clear that item, that the police will allow people back into this area. But certainly what we are seeing since I got here this morning, Wolf, the number of people coming here is growing. The Trump supporters, we've seen 잭 vehicles 스미스 driving 특별검사가 through here.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31건,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방해 관련 6건 등 모두 37건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특히 반출 문건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 무기 역량,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군사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동맹들의 잠재적 취약점, 외국 정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계획 등이 포함돼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극도의 군사 기밀이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반출 혐의 기소는 파괴적이라며 이번 기소로 트럼프의 정치 경력은 끝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직 법무부 관료로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일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볼턴 전 보좌관은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 때 법무부 차관보급 자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이 지연되기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볼턴 전 보좌관은 정의가 지연되면 정의가 거부된 것이며 법원은 트럼프가 일종의 지연 상황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이 배심원단에 빨리 전달돼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든지 간에 국가에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법 국가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 당일인 오늘 아침 법원 출석에 앞서서 자신의 지지층에 내년 대선 캠페인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늘 아침 내 기소 인정 여부 절차 전 마지막 이메일이라는 제목으로 지지자들에게 후원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메일을 통해 오늘 미국을 위해 제발 기도해달라며 우리 사법체계가 죽었기 때문이며 바이든 법무부는 오늘 오후 3시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최대의 경쟁자인 나에게 기소 인정 여부를 물을 것이며 저지른 범죄가 없는데도 말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2024년 대선 캠페인에 최소 $1를 후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국가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와 사법방해 등의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하면 기소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게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애미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방법원 출석을 앞두고 긴장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 연방법원 주변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 YTN 통해서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방 출석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전인 12일 전용기로 마이애미에 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내셔널 도롤 골프 클럽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연방법원 주변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It feels a bit like a witch hunt to me. I think that if you're going to investigate Trump, you should investigate both sides. And I think it's our responsibility to show up and sacrifice for him, but he's under this persecution.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연방검찰에 기소된 사안이라
미국 언론들도 취재 준비에 한창입니다. We are outside the federal courthouse in Miami where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is going to appear here tomorrow to answer to criminal charges accusing.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린 모든 것을 잃었다, 시위해야 한다며 지지층에게 법원 앞 집회에 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지지 극우 세력도 참석할 뜻을 밝혀 자칫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과 같은 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사법당국은 극우 단체와 친트럼프 집회 계획을 감시하고 경찰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Make no mistake about it, we're taking this event extremely serious. We know that there is a potential of things taking a turn for the worst, but that's not the Miami way. 마이애미 경찰은 최대 5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필요하면 주변 도로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보다 인상폭이 줄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적게 인상한 기록입니다.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를 돌파한 이후 11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올라 지난 4월에 비해 역시 물가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3%, 전월보다 0.4% 각각 상승했습니다. 주택 임차료와 중고차 가격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여는 연방준비제도의 고민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기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되긴 했는데 물가와 고용지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뉴욕 연은이 어제 발표한 5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4.1%포인트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줄었습니다. 이것은 물가가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 5월 이후 최저치라고 뉴욕 연은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도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2배 이상 넘는 수준입니다.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2.7%로 전월보다 각각 0.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집값은 1년 뒤 2.6% 오를 것으로 전망돼서 4월 2.5%보다 상승폭을 높였습니다. 집값 상승 전망치는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여전히 탄탄하지만 근로자 임금 상승 기대는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작은 인상폭을 보였다는 소식에 최고의 날이 우리 앞에 있다. 더 낙관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금 전 성명에서 오늘 보고서는 열심히 일하는 가정의 희소식으로 이는 실업률이 역사적인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지속적인 진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고 작년 6월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급격히 오른 이후 인플레이션은 11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생활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 전에 내가 내놓은 계획이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자찬하기도 했습니다. LA 시내 각종 범죄 발생률이 감소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살인사건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모두 106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하락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보고된 지역은 LA 다운타운으로 모두 15건, 다음은 웨스트레이크로 10건, 보일하이츠와 브로드웨이 맨체스터, 그리고 벌먼 스퀘어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총기 관련 범죄도 지난해보다 수치가 밑돌았습니다.
이 밖에도 강도, 폭력 관련 등의 각종 강경 범죄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범죄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가 다음 주부터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총 200명에게 각각 $1,000씩 2년 동안 보장하는 이 브레스 프로그램인데요. 20일 새벽 6시부터 7월 3일 밤 11시 59분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21세와 23세 사이의 LA 카운티 주민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중간소득 100% 미만, 2인 또는 그 이상 가구는 중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수혜자는 데비카드를 통해 돈을 받게 됩니다. 이 브레스 프로그램은 1000명에게 매달 $1,000씩 3년 동안 제공하는 시험 프로젝트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번 신청을 받는 링크는 LA 카운티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널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6월 13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햇살이 비치고 낮 기온도 조금 오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여전히 남가주 지역 하늘 짙은 구름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오후 들어서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교차하겠고 낮 기온도 각 지역에 따라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올라 오늘부터는 7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남은 한 주간의 날씨도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가운데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이번 주말에는 낮 기온이 70도 중반까지 높아져서 오랜만에 예년 기온에 아주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6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5도, 57도, 해안 지역은 65도, 58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2도, 낮 최고 기온은 81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솔과 한국TV가 오는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 세미나는 급변하는 대학 입시에서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하는 노하우를 알아보고 졸업 후 미국 사회에서의 성공 방법도 각계 인사를 초청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연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대학 입시에서 정확한 입시 정보에 목말라 하는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생생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제3회 교육 세미나가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주최로 오는 7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 한인타운 1125 크랜셔 불바드에 위치한 EK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UC의 입학사정관과 대입 컨설팅 전문업체의 컨설턴트, LA 통합교육부 관계자, 올해 막 대학 입시를 마친 학생들까지 연사로 출연해 대학 입시의 모든 부분을 짚어보고 명문대 합격을 위한 성공적인 전략을 총점검하는 정보의 바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라이언 전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대표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사회 입시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들이 없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립대학과 그 사립대학의 입학 그 전형 자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표준 시험이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2023년 그 새 입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를 주립대 그리고 그 사립대 중심으로 나눠서 해볼 거고, 그리고 2022년도에 그 집계된
이 대학 입시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참가자들한테 나눠드릴 예상이에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브라이언 전 대표가 한인 학생들이 대학 입시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와 전략,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UC의 어드미션 오피서인 루시 디앱 씨가 최근 변화된 UC의 입학 사정과 UC가 지원자들에게 원하는 자질 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LA 통합교육부의 한인타운 관할 총책임자인 변지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교 4년 동안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할 예정입니다. 대입 컨설팅 전문업체인 아이비드림의 대표인 이정석 박사는 올해 대학 입시 결과와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 성공적인 명문대 입시 전략을 나눌 예정이며 보스턴 에듀케이션의 컨설턴트인 김원종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의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들의 자질을 분석하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최종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등을 심층 분석합니다. 또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한 한인 학생들도 나와서 생생한 대입 준비 경험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교육 전문가들 외에도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교수이자 정치인인 데이브민 가주 상원의원이 기조연설자로 나와 변화하는 미국 사회에서 한인 젊은이들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격려할 예정입니다. UC 데이비스의 알럼나이 인터뷰를 담당하는 로버트 브로디 판사도 연사로 출연합니다.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1대1로 궁금증을 풀 수 있게 되며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되지만 필요에 따라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은 사업국 전화 213-471-9515번으로 하거나 웹사이트 koreatimes.com으로 가서 라디오 서울 제3회 교육 세미나 배너를 클릭해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교육 세미나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 선별해서 장학금도 제공합니다. 교육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역시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였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 여기 참석하시는 강사분들도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그 아이의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친지가 되게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에서 홈오너 절반이 소득의 30% 이상을 모기지 페이먼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 LA 내 아파트 세입자들이 단체 퇴거 명령에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LA에서는 홈오너의 절반 정도가 소득의 30% 이상을 모기지 페이먼트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대도시 중 두 번째로 홈오너들의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홈오너들의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이 유독 큰 이유는 주택 가격에 비해 LA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홈오너의 연평균 소득은 122,032달러인데 이들의 연평균 모기지 페이먼트는 35,66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어바인의 경우 홈오너 중 33%가 소득의 30% 이상을 모기지 페이먼트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가주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어바인에서는 주택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큼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바인의 경우 홈오너의 연평균 소득은 185,171달러이며 연평균 모기지 페이먼트는 42,624달러입니다. 홈오너가 소득의 30% 이상을 모기지에 지출하는 비율은 팜데일과 롱비치는 44%, 옥스나드와 가든그로브가 43%, 애나하임이 40%, 샌디에고와 산타아나가 39%, 리버사이드가 34%로 나타났습니다. 12일 LA에 위치한 베링턴 플라자 아파트 건물 세입자 협회가 최근 베링턴 아파트 건물주가 건물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수백 명의 세입자들에게 무더기 퇴거 통보를 한 사실과 관련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베링턴 플라자 아파트의 건물주는 지난달 세입자들에게 건물 내 소방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다른 안전사항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플라자를 당분간 봉쇄한다며 건물 내 700여 유닛에 달하는 세입자 전원에게 퇴거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퇴거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건물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며 건물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세입자들을 전원 퇴거 통보를 한 행위는 건물 공사가 이뤄지는 동안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규정을 건물주가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렌트 컨트롤을 적용받는 베링턴 플라자 아파트가 기존의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공사를 마친 후 새로 세입자들을 들이면서 렌트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저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프라임타임 쇼 중 하나 윌 오브 포춘 진행자 팻 세작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팻 세작은 어제 공식 성명을 통해서 다음 시즌을 끝으로 은퇴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2023-24 시즌 후 은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다 라고 말한 팻 세작은 9월에 시작하는 윌 오브 포춘 시즌을 끝으로 자신의 쇼 호스트로서의 경력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이 벌써 41번째 시즌입니다. 4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낱말 맞추기 쇼인 휠 오브 포춘은 프라임타임에 방영되면서 미국인들 일상과도 같은 존재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지금 미국인들의 삶에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또 휠 오브 포춘 시청률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골수 팬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휠 오브 포춘은 1975년 처음으로 TV 전파를 탔는데 1981년 팻 세작이 진행을 맡고 82년 베나 화이트가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국민쇼로 등극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팻 세작은 LA 지역 방송인 KN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하다가 휠 오브 포춘 진행자로 발탁된 이에 국민 호스트로 거듭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62%가 다이안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그만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7일 사이 에머슨 칼리지와 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팔리틱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2.8%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의 등록 유권자들은 이 다이안 파인스타인 의원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지금 당장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고 임기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응답은 37.2%에 불과했습니다. 다이안 파인스타인 의원은 앞서 본인의 임기가 끝나면 재선에 도전하지 않고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기는 2025년 1월에 끝나기 때문에 현재 다이안 파인스타인 의원의 건강 상태로 볼 때 굳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사임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웨스털리우시가 다음 달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9 8센트까지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죠. 웨스털리우시가 다음 달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9 8센트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시가 처음으로 우버이츠나 도어대시 같은 앱 음식 배달원에 대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복지를 위한 조치지만 가격 인상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시는 음식 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7.96로 인상한다라고 인상이 아니죠. 처음 정해지는 거니까 $17.96로 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은 2025년 4월부터는 $19.96로 올라가고 현재 뉴욕의 음식 배달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시급이 시간당 $7.09라는 점에서 약 3배 가까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단체들도 뉴욕시의 이번 조치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던 음식 배달원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일자리를 줄이고 팁을 줄이게 만드는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한국의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멕시코 수도권인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에서 현지 면허증을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이 차량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는 최근에 잇따라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 차량 운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문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면허증에 기재된 조건에 맞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권은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는 그동안 한국 면허증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팬데믹 이후 양국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인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인 리쇼어링 이점에 따른 인적 교류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과 출정자 등은 이 한국 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어서 불편을 호소해온 바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독립운동가인 호머 헐버트 박사의 동상을 고향인 미국에 건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캠페인을 전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동맹 70년, 헐버트 박사 탄생 160주년을 각각 기념해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동상을 버몬트주에 세우자는 취지입니다. 2014년 캐나다의 독립운동가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의 동상을 앞서 세운 바 있습니다. 그는 3.1운동과 일제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린 인물입니다.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과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이 지난 10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랜스다운 공원에서 한국문화축제인 K-페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관객 15,000명 이상이 모여서 한복을 입고 한국어 가사의 K-팝 노래를 부르거나 안무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해외 문화홍보원과 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축제에서 K-팝 그룹 킹덤이 캐나다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양국 국가를 불렀고 또 K-팝의 솔로 가수 권은비의 특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캐나다 관객들은 한복 대여와 전통 음식 속의 부스에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아직 계획 없으신 분들 이걸 참고하십시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디즈니가 관광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디즈니 전세기를 통해서 24일 동안 전 세계 6개국 12개의 디즈니 파크를 방문하는 관광 상품입니다. 이 프라이빗 제트 어드벤처라는 이 디즈니의 세계 일주라는 이름의 상품은 전세기를 타고 LA, 도쿄, 상하이, 홍콩, 파리, 올랜도 여기에 있는 6개 디즈니 파크와 인도의 타지마할, 이집트의 피라미드, 프랑스의 에펠탑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실은 2인 1실이 기준이고 단독으로 객실을 사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소 참가 연령제는 12살이고요. 어린이 대상 티켓 할인 서비스 이런 거 없습니다. 출발 공항 LA, 귀환 공항 올랜도 이렇게 설정할 경우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자, 그럼 가격이 얼마냐? 11만 5천 달러입니다. 한 명당 11만 5천 달러입니다. 경비행기 추락사고를 당한 뒤에 아마존 정글 속에서 무려 40일을 버티다 구조된 사남매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어린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아버지와 이 할머니가 있는 외가의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비행기 잔해 속에서 찾아낸 곡물가루와 야생 식물에 의지해 정글 속에서 40일을 버틴 사남매. 그림을 그리고 책을 볼 만큼 건강 상태는 호전됐지만 아직 병원 치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또 다른 시련 앞에 섰습니다. 각계에서 후원이 답지할 것으로 예상되자 어른들의 욕심이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는 벌써부터 주변에서 돈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남매의 외가 쪽에서 아버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실은 사남매 중 어린 2명의 아버지일 뿐 다른 2명은 친부가 따로 있는 데다 평소에 아이들에게 학대와 폭력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경제적인 이유로 외가에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콜롬비아 법무부는 어린이들의 법적 보증인으로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할 검사도 배정됐습니다. 정글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남매의 나이는 13살과 9살, 5살과 1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기적적인 생환의 의미가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NBA 파이널에서 어제 덴버 너게츠가 우승을 차지했죠. 창단 후 처음입니다. 창단 56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해서 콜로라도주 덴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경기 후에 축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항상 우려스러운 일이 있죠.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덴버 시간 0시 30분 시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총 9명이 다쳤고 3명이 중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격 발생 직후 용의자를 체포해 구금 중이지만 아직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밤사이 축하를 위해 군중이 많이 몰려든 지역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시간이 늦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귀가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술집에서 몰려 나오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경 뉴욕주 북서부 록포트의 한 지하 터널에서 관광객 36명을 태운 투어 보트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북동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이 사고에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고 지역 매체들은 탑승자 전원이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인공터널은 이리 운하에서 남는 물을 인근 공장으로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세기에 건설됐다가 1970년대부터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민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시더라고요. 최근 미국인들이 남북전쟁 1800년대입니다. 남북전쟁만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고 1990년과 비교하면 위스키 같은 증류주 소비량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힐에 따르면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코올 남용 중독 연구소는 최근 1인당 알코올 소비 추정 보고서를 내고 미국인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을 분석했습니다. 1인당 음용 알코올 소비량이 지난 2021년 2.51갤런, 약 10리터 정도 되죠. 2.51갤런이었습니다. 이때는 포도주, 맥주, 증류주 모두 합친 것이지만 물이나 다른 원료를 빼고 에탄올만 계산한 양입니다. 2020년에는 22.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019년보다는 5.5% 늘어 2년 새 증가율을 따졌을 때 1969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970년, 80년대 꾸준히 2.5갤런 정도를 웃돌았다가 음주운전과 미성년 음주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 활발했던 1990년대까지 중후반 저점으로 떨어졌지만 이후에는 다시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인공지능 AI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외로움을 증가시켜서 불면증이나 퇴근 후 음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조지아대 연구팀은 오늘 아침 AI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잦은 직원들은 불면증과 퇴근 후 음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외로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실시한 4가지 실험에서 이 같은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고 이것은 AI가 많은 이점이 있지만 직원들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AI 시스템으로 업무가 격리된다면 직원의 개인 생활에 해로운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다시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와 관련해 양국은 국제사회에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북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5년 만에 독자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8차례 독자 제재를 하였습니다. 김건 본부장은 북한의 주 수입원으로 부상한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 지난해 8월 한미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고 북한의 불법 수익 상당액을 동결 환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미는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더 이상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비핵화 복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대화 기회도 열려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its escalatory behavior has consequences.
At the same time, we have been very clear that we seek dialogue with Pyongyang. 한미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 움직임에 맞춰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이행 강화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또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NBA 파이널에서 덴버 너게츠가 마이애미를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덴버는 창단 56년 만에 처음으로 NBA 챔피언의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LA 팬들은 다른 곳에 더 집중하고 있었죠.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어제 홈런을 2개 터뜨리면서 올 시즌 20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홈런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YTN입니다. 천재 오타니가 이번에는 홈런쇼를 펼쳤습니다. 텍사스에 한 점 뒤져있던 7회 동점포를 친 오타니. 메이저리그에서는 보기 드문 배트 플립도 선보입니다. 연장 12회 승부치기에서는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He starts the 12th with home run number 20. Unreal. The man is the unicorn. 최근 7경기에서 홈런 5개를 몰아친 오타니는 홈런왕 에런 저지를 제치고 아메리칸 리그 홈런 단독 선두에 오르며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NBA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덴버가 마이애미를 꺾었습니다. 창단 56년 만에 이룬 첫 우승. 28점, 16리바운드를 기록한 세르비아 스크센터 요키치는 만장일치로 MVP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Bill Russell, Finals MVP goes to Nikola Jokic. 동료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자신은 집에 가야 한다며 웃음을 준 요키치. When is parade? Thursday. No. I need to go home. 상대팀 마이애미 선수들을 한 명씩 다정하게 위로하는 챔피언의 품격도 보여줬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탈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6일 페루와의 평가전에 출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KBS입니다. 지난달 29일 프리미어리그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최종전을 마친 뒤 손흥민은 런던 현지에서 스포츠 탈장 증세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곧바로 귀국한 손흥민은 이후 자신의 이름을 딴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도 격려차 방문했습니다. 다치지 말고 항상 재밌게 축구해요. 약 2주간의 회복 기간이 지난 가운데 손흥민은 소집 이틀째 훈련에서도 밝은 표정으로 선수단을 이끌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A매치 2연전 출전은 클린스만 감독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손흥민은 경기 출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때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뛰었던 만큼 탈장 수술을 받은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중심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팀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군가요? 흥민이 형 아닐까요? 흥민이 형이 그래도 어린 선수들 오면 장난도 많이 쳐주고 말도 많이 걸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클린스만호의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이 페루전에 못 뛸 경우 미드필더 이재성과 이강인이 그 빈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손기상입니다. (2023년 6월 1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